안녕하십니까, 에드피디입니다. 자, 직업상담원 고용노동부에서 드디어 공고가 떴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늘 공고가 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급하게 관련 전략 특강도 준비해보고 또 패키지 관련해서 또 수험 구성 관련해서 교수님들과 오늘 지금 저녁 한 6시 정도 돼가고 있는데 한 11시, 밤 11시에 우리 교수님들이랑 미팅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또 올라오고 계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자, 지금 저희 에듀피디에서 직업상담원이라는 그 직렬을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직업상담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번 시험은 특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짤막하게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직업상담원 합격 전략 특강. 자, 들어갑니다. 2020년 직업상담원 단기 합격 총력전. 기회는 찬스다. 자,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또 관련해서 채용이 떴죠. 자, 2019년에는 전인 상담원이라고 부르는 직업 상담원을 12명 뽑았고 자립 지원 상담원을 6명을 채용을 했었고, 자, 2020년도에 29명과 3명으로 대폭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저희가 원래 예측했던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관련해서 그 채용에 TO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TO를 나눠서 뽑을지 혹은 한 번에 뽑을지는 어찌됐건 인사 담당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32명이라는 인원도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뽑은 인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채용 원서 접수는 2020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놓치지 말고 하시고 필기시험은 20년 4월 11일 날 치러지게 됩니다. 자, 관련해서 채용 인원도 나왔고 이 접수 인원이라든지 접수 그 일정이라든지 필기시험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공고문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 직업 상담원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어. 작년에도 한번 본 것 같기도 해. 혹은 올해 처음 알았어.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이 짧은 기간 동안,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공고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한 50일도 좀 안 남았죠. 그죠? 좀 이 영상을 늦게 보시거나 이 소식을 늦게 보신 분들도 한 40일, 30일밖에 안 남았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관련해서 이거를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볼게요. 자, 시험 과목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시험 과목은 전임 상담원과 자립 지원 상담원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전임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과 직업상담원은 똑같고 밑에도 있죠. 자, 대신 우리 자립지원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전인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둘 중 하나 선택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과목을 어떤 거 선택해야 유리합니까? 라는 건 없어요. 보통 준비를 하실 때 선생님 저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사회를 원래 좀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둘 다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부할 게 별로 없더라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전인 상담원과 자립지원 상담원 둘 다 대비가 되죠. 물론 원서 접수할 때는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접수 안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법령은 시행규칙 제외라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듀피디 직업상담은 이것이 다르다. 자, 수많은 학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직업상담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게 얘기하면은 경쟁이 별로 없어요. 아는 분들이 별로 없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의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자, 다만 에듀피디가 이 강의를 거의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10년이 넘어가니까 해마다 뽑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채용 공고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특강을 준비하고 또 전략 특강에 맞춰서 이제 그 패키지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 시험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보다 에듀피디가 좀 우위에 있구나라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자, 직업 상담학을 보겠는데, 직업 상담학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원래 이제 수험 정보 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험을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2019년도 혹은 이전에 시험을 한번 보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요 팁은 어디서도 알 수 없는 팁이에요. 지금 최초 공개. 직업 상담학의 심리학이 20-30% 출제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기본은 2급이나 1급으로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직업 상담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그 직업 상담사 2급 혹은 1급에 들어가는 과목 1과목의 하나죠. 그리고 직업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별도로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자격증 시험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우리 그 근무하실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필기 시험에 직업 상담학을 넣으면서 출제에 상담학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리학 부분도 출제를 하더라. 자, 그래서 이 특강을 어떻게 보면 보시고 시험장에 가신 분들은 심리학 시험 문제 그러네 나왔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특강을 못 보거나 혹은 수험 정보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직업 상담학을 시험 본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만 주구장창 공부를 했더니 직업 심리학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네. 몇 프로가? 20~30%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게 2019년도의 평이었어요. 2019년도에 평이기 때문에 2020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직업 상담학에 직업 심리학까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곳인가? 에듀피디가 직업 상담원 관련해서 직업 상담학에 직업 심리학 강의까지 포함시켜드렸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에듀피디에서 공부하면은 남들은 뭐 심하게 말하면 남들은 70점 맞을 때 나는 100점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은 2급이나 1급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직업 상담 그 원이라는 시험 출제 난이도 자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디 뭐 7급 공무원도 아니고. 그죠. 근데 뭐 좋게 얘기하자면은 전체 만약에 100점 만점 중에 한 60에서 70%에 해당하는 문항은 조금은 쉽게 내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야 이거는 2급 수준이 아니야 1급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1급 수준까지는 아닌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문제는 어렵게 내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조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강좌 난이도와 출제 난이도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시험 기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년이나 2년 혹은 6개월 이상 잡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2학이면 1급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험 공고 뜨고 나서 한 50일이니 40일이니 심한 경우에는 20일 남았다 이런 분들이 자 1급으로 직업 상담학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 과목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학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직업 상담학 2급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다만 에듀피디에서 1급에 해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 또 혹은 출제 범위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특강을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보통 우리 에듀피디가 이 패키지가 단기 속성 패키지가 있고 만점 라인 패키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패키지 중에 보통 단기 속성 과정은 이 특강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만점 라인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특강을 안 보면은 시험에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이 점수를 뭐 합격을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선생님 제가 99점을 맞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보통 고득점을 맞는다 하는 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은 단기 속성 과정으로 기본 과정만 해도 합격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항 공부하는 거 만점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이러겠어요. 만약에 단기 속성 과정으로 공부를 하셨다가 의외로 시간이 좀 남아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 공부할 게 다 했다 이미 할 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단과로 심화 특강 하나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 2급과 1급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시험 출제 범위가 챕터 5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직업 상담 행정 및 제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급에선 들어가지 않고 1급만 들어가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각종 행사 운영, 취업 지원 관련 자료 분석, 직업 상담사의 윤리, 직업 상담사의 보호 이런 내용이 있죠.
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그 교수님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오늘 이제 밤 11시에 이제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오시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에듀피디에서 강의를 기본 강의는 2급 수준으로 해주셔서 회원들이 부담 없이 특히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은 있는 분들이라 최대한 빠르게 직업 상담학을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강의를 해주시고 관련해서 1급 수준에 맞춰진 강의로 시마트 강을 따로 뽑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시마트 강에서 이 챕터 5에 해당하는 어떻게 됩니까? 챕터 5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교수님이 짚어주시고 강의해 주시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서 교수님이 아마 올라오시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전 단기 숙성 과정에는 이 시마트 강의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그런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50점, 40점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5점이라도 4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보는 시마트 강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걸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과목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법령 과목이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고용관계법령이 있는데 이 개정된 법령으로 진행을 하느냐 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시행규칙은 출제해서 빠집니다라는 텍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로 에듀피디가 지금 교수님이 지금 오늘 날짜가 아마 2월 24일인가요? 5일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가 오늘 떴으니까 바로 다음 주에 해당하는 3월 초에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 이미 있고 작년에 구성되어 있는 과정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정된 법령은 개정된 강의로 봐야 되고 또 출제 범위가 조금은 달라졌더라면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개정된 법령으로 최초로 에듀피가 제일 먼저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법령 과목 두 과목 전부 다 개정 강의를 지금 촬영이 계획을 잡았다라고 확정이 내려왔고 회사로부터 자 그리고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있는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통령령 뭐 여러 가지 뭐 딱 떼고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법령이 있고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세부규칙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험 출제에서 뭐는 빠집니까? 시행규칙은 날라가죠. 자, 그러면은 법령과 시행령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공고에 나와 있는데 일부 글쎄요, 비방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만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은 강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부 과목은 시행령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과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조항 자체가 얼마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거의 각 학마다 한 문제씩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과목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한다 혹은 에듀피디를 믿어야 될까라고 고심이 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와 가지고 강의 샘플 강의를 보면서 이 강사가 이 교수님이 시행령까지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강의를 하느냐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직업 상담원 대비반이 있습니다. 뭐 에듀피디 관련해서 뭐 직업 상담원 준비하는 분들이 에듀피디 모르는 분들이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이제 직업 상담 가격 인상 예상 팜업이 있는데 이거 좀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며칠 전부터 이걸 띄워놓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찍어놨던 강의, 작년에 무슨 준비해놨던 어떤 그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이 맞춰진 강의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그 교수님들이 몸값이 뭐 1, 200만 원 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조금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 팜업을 띄우고 이 영상을 조금은 늦게 보신 분들은 가격이 오른 상태로 수강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가격 인상은 아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한 3월 빠르면 초에서 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인상이 되기 전에 오신 분들은 인상되기 전에 수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좌 촬영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거지 뭐 몇만 원.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채용 공고가 이렇게 떴죠. 특급 속보로 채용 인원 나왔고 원서 접수와 시험 일정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취성패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취성패 할 때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구취성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탭이 총 패키지 탭이 5개가 있습니다. 국민기초 탭, 사회 탭, NCS 탭, 올패스 탭, 단과 묶음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기초 탭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기초 과목 3과목 포함 3과목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단에 해당하는 탭에서는 단기 속성 패키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저는 직장인이라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리이리해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만점 라인을 권해줘 봤자 시험 날짜까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기 속성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거고 자,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슬림하게 핵심 C마트 강의라든지 직업 심리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부분도 아예 제외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탭에서는 국민기초 포함 3과목 만점 패키지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합격에 필요한 거를 저희가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넣어드렸고 위에도 아래도 이 신규 강의를 다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득점에 해당하는 과정이 조금은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뭐 영어나 국어나 뭐 한국사 이렇게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만점 라인으로 공부를 해도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하는 분들은 다 하시긴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합격하신 분들이라든지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막상 이제 단기 속성 하셨던 분들도 제가 아까 침에 그 뭐 단과로 뭐 그러면 C마트 강을 나중에 구매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드렸는데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막상 시험 보기에 한 2주 전쯤에 이제 C마트 강 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에듀피디가 이 투자가 새로운 강의를 찍고 이런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야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께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 탭은 그냥 누르면 되죠. 사회 탭을 들어갔더니 사회 같은 경우도 상단이 뭐예요? 단기 속성 패키지. 그죠? 자, 그리고 하단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만점 라인 패키지. 그죠?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NCS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굳이 여러분들 들어갈 필요 없어요. NCS는 뭐냐면 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상담원만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일부 공기업에서 직업 상담원을 채용을 합니다. 시험 과목이 조금 달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해마다 뽑는 것도 아니고 이제 뜰 때 이제 갑자기 공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에서도 직업 상담원을 채용을 하는구나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에듀피디에 회원가입하신 분들 중에 직업 상담원으로 관심 분야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1년 동안 이 공고가 뜰 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문자 잘 보고 계시다가 공기업 떴네. NCS로 뭐 시험 과목은 솔직히 직업 상담학이랑 NCS 보는데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별정직 형태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채용이 있을지 없을지 조금은 불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올패스 탭이 있죠. 올패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직업 상담원 관련해서 조금 장기로 준비하는 분들이 나는 사회로 선택을 할지,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선택을 할지 너무너무 고민돼. 혹은 나는 NCS 포함해가지고 공기업까지 준비를 할지 어떤 걸 준비하지 고민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로 잡고 한 1년 이상 잡고 내가 공부를 언제고 시험 공고는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미리 하실 분들은 뭐 올패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패스라고 하는 거는 에듀피디에서 이 직업 상담원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전 과정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 직업상담학 그리고 심리학 포함되죠. 그리고 고용보험법령 및 NCS까지 모두 다 드리고 관련해서 드리는 과목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과목 정도 되긴 합니다만 실제 수강 비용은 저희가 한 4과목 정도 기준으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단과 묶음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단과다. 자, 느낌 오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설명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듀피디가 올해로 이제 2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직업 상담원에 해당하는 명칭은 다릅니다만은 취성패에서 또 직업 상담원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이 시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에듀피디도 득이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이제 믿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한 공부를 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합격하는데 에듀피디의 공이 혁혁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에듀피디가 타사에 대비해서 어느 점이 다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지침서 같은 특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 특강을 저희가 작년에는 안 찍었다가,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또 찍을까 하다가, 이런 수험 팁에 해당하는 거는 솔직히 경험 없는 학원은 얻지를 못하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심리학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제 1급 수준의 내용이 좀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들. 근데 관련해서 요거를 공개를 안 하고 저희들만 이제 조용조용하게 준비를 했더니 사람들이 에듀피디가 왜 좋은지를 몰라. 그래서 조금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앞자리에 쓰게 됐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지금 뭐 모르겠어요. 날짜가 얼마 남지는 않았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두운 상황, 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에 대한 내용, 또 나라의 어떻게 보면 녹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에 대한 희망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에듀피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에듀피디 믿고 공부하신 분들, 또 공부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의 구슬땀이 헛되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